자, 이제 두 분이 마음껏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법 쿠데타와 관련한 김앤장의 역할. 제가 김앤장 전문가예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요? 예. 저는 사실 좀 달리 알고 왔는데. 뭘로 알고? 김앤장의 주주입니다, 제가. 모르셨죠? 예. 주주. 네네. 지분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요? 김앤장은 지금 외부에 전혀 알려진 게 없어요. 맞아. 그냥 겉으로는 로펌인 줄 아시는데 로펌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몰라. 개인 사업자들이 있고 딱 한 분 김앤장의 김씨, 그분이 오야예요. 그분이 일반 개인 변호사들과 개별적 계약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로펌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법률 사무소. 로펌과는 또 달라. 소입니다, 소. 법률 사무소. 그런 왜 이렇게 유명해? 그렇죠. 그게 바로 유명한 이유예요. 보이지 않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주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주주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있어요? 제가 지금 30년 차 기자인데 대형 사건 사고가 제법 많았습니다. 삼성 엑스파일을 비롯해서 맞아. 제가 이제 소송을 170회 정도 지금 치르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상대방이 재벌이나 권력 쪽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소송 일을 보는 데가 김앤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송하다 보면 상대가 김앤장이야. 상대가. 그러니까 매출에 지난 30년 동안 기여한 부분으로 따지면 지분을 제가 봤을 때 한 8% 정도는 가져가야 됩니다. 너무 높게 치셨다. 8%면 5%. 그 지분. 네. 근데 실제로 김앤장이 존재하는 방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자기들도 잘 몰라. 지금 변호사가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추장이죠, 추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러난 자료에 따라서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직원까지 합치면 한 4,000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입니다. 네. 그런데 실체가 없어. 왜 그러냐? 작동 방식이 프로젝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로펌 같은 데 보면 태평양 뭐 율촌 뭐 이런 데 보시면 부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파트 섹션이 정해져 있어. 팟빵도 그렇잖아. 무슨 뭐 사업 분야 네. 도표가 그려지잖아. 네. 안 그려져. 프로젝트 방식이기 때문에 무슨 사안이 딱 발생하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삼성 엑스파일 관련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삼성 엑스파일이 터졌어. 자, 그러면 삼성 엑스파일로 헤쳐 모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로 해서 그 내부의 전문성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렇지. 인맥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네트워크라고. 카르텔. 네트워크 다른 말로 하면 커넥션, 연줄, 이권. 뭐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존재 방식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삼성과 관련해서 자, 일단 MBC 쪽에 손쓸 사람, 검찰 쪽에 손쓸 사람, 대법원 쪽에 접근이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헤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끝날 때 만나는 거고 그 전부터 작동해요. 전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가 서석호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드러났어. 한간에 이 사람이 뭐 대표다. 대표 아니에요. 아니죠. 대표만 한 50명 정도 있어. 명함으로 그냥 댕기면서. 그러니까 대표가 누군지도 몰라 지들도. 그래서 서석호 하나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서석호 잡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김앤장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김앤장이 이번에 쳐냈나 보네. 그렇지. 그렇구나. 최욱 씨가 정말 진행을 잘하세요. 갑자기 깜짝 놀래. 볼 때마다 놀래. 알겠네요. 제가 MBC 사장이 되면 네. 제가 뉴스데스크 앵커로 가만히 있어봐. 모십니다. 아니, 제가 앵커가 되면 게스트로 모실게요. 이게 더 빠르지. 이거 좀 짜고 하는 것 같아. 아니, 정말 뛰어난 진행자시죠. 내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자, 그래서 그러면 있는데. 잠깐만, 최진원 선생님, 잠깐만. 이런 거 좀 차단해 주세요. 진행이 끊어지죠. 좋아. 예. 자, 지금 어떤 게 중요하냐면 서석호도 중요해. 근데 서석호 씨가 쫙 지금 살펴보면 한 20여 년 됐다고 합니다. 근무하신 지가. 여태까지 안 드러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딱딱 끊을 때 끊고 자기가 법률적으로 의율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면 최선원 우리 박선원 그 의원님이 의회에서 거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석호라고 하는 사람 이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담을 수 있구나. 담아도 돼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해보면 지금 누가 저 시민사회에서 서석호 고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자문이 왔더라고요. 네. 다친다 그래서. 드러난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없지. 그 정도 수준에서 오히려 서석호 변호사는 제가 취재해 보니까 즐기고 있더라고. 자기 네이밍이 거명되는 자체. 와 그래요. 엔조이업을 죄송합니다. 즐길만한 거예요. 와. 왜 자기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 윤석열과 뭐 저 남모 검사장이랑 3인방이래. 그러면 자기 광고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 시장에서. 오히려 자기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청문회 부르는 거 전 좋은데 우리가 제대로 맥을 짚으면서 가야 된다. 지금 잠깐 삼성 엑스파일 얘기 한 1분만 더 드리면 네. 그때 전개 방식이 어땠냐. 제가 파일을 입수했어요. 근데 MBC에서 여러분들 대 MBC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똑같아요. 지금 보면 법관들도 25% 26명만이 동의했다며 네. 그게 어느 조직이든 개혁파는 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건데 MBC도 그래요. 보도를 못했어요. 10개월 동안.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떼쓰고 뭐 단식하고 그래가지고 보도국장이 회의를 했어. 자 가부를 정하자. 그럴 때 레퍼런스가 뭡니까? 김 회장에다 의뢰해요. 법률 검토를. 그때 당시에 저희 MBC에서 보도를 못한 이유가 뭐냐? 김 회장에서 이건 독수독가고 이거는 통비법 위반이고 해가지고 김 회장이 막아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런 그 법률 검토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가가 세요. 그런 데서 일단 제압을 하고 그런데도 이제 삐질삐질 뭐 봉지욱이나 뭐 그런 장인수나 그런 뭐 저 후배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막 또 하겠다고 덤벼. 또 그때부터 이제 언론 플레이라든가 조직을 쫙 동원합니다. 그게 김현장이에요. 그 프로젝트 팀. 그래서 김현장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청문회를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14일 날 중요한 거는 서석호 찔러봤자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흠잡힐 사안이거나 뭐 자기 범죄를 혐의를 시인한다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김주현이 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나마 드러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의 중간 책임자예요. 김주현이? 왜 김주현 민정수석? 네. 바로 직전까지 총선 이후에 불러들여오기 전까지 그 사람이 김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자 그리고 한덕수 김현장이 있었고 네, 한덕수를 한덕수. 보면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띄엄띄엄 있어 파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이 있다가 정부 갔다가 소위 말하는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데 그렇지. 정부 갔다가 또 김현장 일 보다가 말이 안 나오면 돼. 또 김현장 하는 거야. 말이 그러니까 안 김주현 민정수석은 현재 김현장 소속으로 용산에 파견 나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파견 나가 있다. 야, 진짜 무서운 표현이다. 괜찮았나요? 아니 무서운 표현이야. 네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거 접근해야 되냐? 당장 네트워크 커넥션, 연줄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김주현은 지금 자기 어떤 네트워크가 작동했습니까? 당장 검찰에 김용인이 부를 때 김용인이가 갈까 말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민정수석이랑 김현장 파견 직원이랑 상의해. 네.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심우정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레인지해서 가르마 타고 부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 수사 내란 최초 수사부터 김주현이 오케스트레이팅 한 거예요. 지휘를 한 겁니다. 그럴 수 진짜 그런 영어를 많이 요새 무슨 토익 준비하시나 보네. 영어를 많이 쓰시네. 미국 박사님 계시니까 귀 안 죽으려고. 한국 박사니까. 자 일단 검찰 조직 지휘했죠. 그 다음에 대법원도 다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전관 예우만 알지 우리 후관 예우는 잘 모르잖아. 후관 예우가 뭐예요? 후자 들어가면 약간 좀 화장실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관 예우는 있던 사람이 나가면 대우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뭐냐? 후관 예우는 김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 법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법원이나 공직이. 전관이랑 달라. 후관. 내가 자리에 들어와서 김현장을 봐주는. 그렇지. 그래 실제로 후관이요. 어떤 재판이 가능하냐면 지금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뭐 노무법인 뭐 이런 이제 시민사회에서 주로 변호사를 하지만 그 오나 사측에서 변호사 쓸 때는 무조건 김현장을 씁니다. 김현장 그 노동 관련한 그 재판분 3개밖에 없어요. 서울 고법이나 지법이나. 그러니까 빠네 그 수요가. 네. 근데 실제 만약에 현대차 지난번에 하청 관련해서 노동자 지위 소송이 있었거든요.
재판부 3명 중에 2명이 김앤장 출신 판사야. 와. 근데 이 소송을 대리하는 사측의 변호사도 김앤장이야. 아. 그 심지어 김앤장은 얼마나 편하냐면 로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원고나 피고가 동일 로펌이면 안 되거든 원래. 그렇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아, 그런 게 전문용어 이해 뭐라고? 충돌이겠죠. 그리고 뭐 이중소송이라고 그러나? 그 전문용어 있잖아. 아, 여기 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한 명도 없어요. 다 집에 갔어요, 네. 아까. 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야, 그런데 그래. 이거 가능한 거야. 와, 최근까지 가능했어. 김앤장은. 미쳤네, 김앤장. 김앤장이 로펌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니까. 사업자니까. 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의 악에 취하시며 열매가 바로 김앤장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로펌이 아닌데 일단 검찰, 법원 그리고 용산을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일단 드러난 것만으로도 김주현은 사실 당장 수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김주현 위주로 하되 김앤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체를 드러내서 이번에야말로 사법 개혁을 위한 이번에 법관 대표자회의까지 열리는 마당이고 네. 청문회에 잡혀 있고 지금 법관 대표자 회의의 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뽑아내려고 지금 뭐 원래 중요한 게 특검인데 특검은 지금 속도 조절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하튼 요번에 뽕을 뽑아야 됩니다. 아, 이게 야. 안 되면 정말 개혁이 안 돼요. 야, 확실히 이 경륜이 진짜 어마어마하시네. 아니, 이거 맥을 정확하게 짚고 계시네. 다들 지금 뭐 그나마도 김앤장 다루는 데가 없어요, 언론사는. 거의 없죠. 없는데 그나마도 다루는 데는 서석호에 다 꽂혀 있다고. 야, 그 맥을 딱 짚어주시네. 그게 김앤장이 원하는 거다. 그 원하는 거야. 가장 원하는 거. 서석호 변호사도 원하는 거야. 서석호도 원하고 윈윈이야 심지어. 네네. 그러니까 김앤장에서는 걔만 똑 떼내고 서석호는 떨어진 김에 이땐 나는 몸집 키우고. 네네. 그럼 김앤장이랑 서석호는 그런 여론 보면서 흐뭇하지. 아이고 저 바보들 이러고 즐기면서. 있는 거네. 즐기면서. 와, 진짜. 와, 무섭다. 근데 얘기 좀. 들어보니까 진짜 솔직히 좀 무서워. 괴롭네요. 이건 제가-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요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아, 누가 봐도 별 질문 아니거든. 야, 이거는 아 이제 그 해법으로 나가야지. 해법으로 대안과 가야지. 해법. 그럼. 네. 해법. 근데 사실 제가 30년 동안 기자질을 하면서 이런저런 거 다 탐사를 다 해봤는데 유일하게 제가 도달하지 못한 게 김앤장에 대한 와, 보도예요. 그래요?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73년부터 김앤장이 존립을 했는데 와. 한 50년 됐죠? 김 변호사 그분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 2세 체제로 넘어가느냐 마냐 지금 요 단계인데 2세 체제로 못 넘어가고 여기서 해산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아무리 검색해 보셔도 한 10건도 안 될 겁니다. 김앤장의 질체를 드러내거나 고발한 건 그나마 없어요. 지금 사실 김앤장이 요 방송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왜? 소송하려고. 아니 난 소송하려고 당연히 할 네. 거라고 봐. 당연히 모니터하고 당연히 있어요. 자기들 관계된 네. 보도는 다 한다. 소송하려고? 아 제가 지금 듣고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일단 무슨 말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네. 계속 잠깐만. 전혀 깔끔하게 진행하겠어요. 깔끔했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모두 다 저희 책임입니다. 이런 거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네. 김앤장인데 네네. 김모 씨라는 분이 대표라며. 네네. 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장 씨가 또 계세요. 근데 그 그분은 좀 동업자예요? 장 씨, 뭐 김 씨, 뭐 권 씨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주축이 되는 게 두 사람. 김 씨와 장 씨인데 김 씨가 주로. 아, 장씨는 네. 잘 안 드러나 있나 네네네. 보군요. 그 알고 봤더니 리더십이 장씨는 또 없을 수도 있어. 아니 그렇지. 근데 최초에 이제 만든 과정이 판사하시다가 김모 씨가 이거는 좀 우리 변호사를 좀 제대로 활동을 해야겠다. 최초에는 괜찮아. 취지가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래. 네네. 아무튼 김앤장 뭔가 좀 하나 꺾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룹에서 예. 교수님. 교수님은 모르는 분야가 없어. 뒷이야기 전문가. 뒷이야기 전문가입니다. 회장실 사장할 때 제가 모시던 회장님의 사모님의 오빠예요. 누구가? 지금 김모 씨가? 네. 아니, 저 김앤장의 누구라고요? 김영무 변호사시죠.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떤 관계? 제가 그룹의 회장실 사장을 할 때 모셨던 회장님 사모님의 오빠. 회장님 사모님의 오빠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랬는데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가 회복했다고 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은 거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요건 제가 김현장에 여쭤봐서 확인한 거는 그 서석호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경로를 하셨다. 그런데 그래요. 이제- 가만 있어봐. 이건 의미 있네. 경로했대. 그래서 이제 누가 농담을 하더라고요. 기획한 거에 경로를 한 거냐, 들킨 거에 경로를 한 거냐. 네, 그거까지는 제가 더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들킨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저 경고하려면은- 한심한 놈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나가 있어 임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꽁트한 거예요, 김현장님. 꽁트도 못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보고 있다니까. 꽁트잖아, 그냥. 근데 아유. 그 이제 어떤 커뮤니티로 보면 이분들이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코바나를 했잖아요. 그 전시, 네. 그다음에 컬렉터들 이런 분들 교분이 많잖아요. 그 모임 유명한 모임도 있었잖아요. 월단회라는 모임도 있고. 그래서 보면 김현장 워낙 많은 변호사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이렇게 손에 꼽히는 컬렉터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도 그러니까 거슬러 가면 이들의 뿌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 겉에 드러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꽤 깊다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근자로 와서 보면 2019년쯤에서 대호 프로젝트라고 기억나시죠? 대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하면서 여러 사람을 밟고 지나가죠. 조국 혁신당 조국 장관 밟죠. 네. 추 장군님 밟죠. 네. 심지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밟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 갈 때 지금 이 거명되는 서모 변호사 등등등 네. 이분들이 다 그 대호 프로젝트에 같이 여러 명이 이제 기획을 했겠죠. 그런 기획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아예 그냥 김현장이 움직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노래잖아. 노래. 최욱 씨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오히려 그거는 즐긴다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뭐 구테타 할 줄 몰랐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 뭐 대통령의 영향력을 미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그거는 뭐 거명되면 회피한 거죠. 실제로 크게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서석호 변호사도 대호 프로젝트라고 붙이니까 좀 그런데 자기들끼리 보면 아주 미담이지. 아름다운 거지. 네. 아니 근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데 김현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해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속상해. 속상해. 자, 저 대책 좀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대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뭐 긴장해갖고 방송이 안 되네. 김현장 뭔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위험해요. 뭐긴 뭐야? 김현장 뭐야? 법률사무소지. 일단 판결문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 지금 검색이 크로스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현장 이렇게 검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검사 실명으로 검색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재판에 누가 개입됐고 재판관은 누구였고 서로 어떤 관계였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날 수 있구나. 근데 실제로 지금 조이대 같은 경우에 따님이 막걸리 좋아하세요? 아니요. 지평 지평 막걸리 유명한데? 로펌에 계세요. 막걸리랑 관련 없잖아. 이름이 똑같잖아. 진짜. 뭐 이렇게 가볍게 해. 그 자꾸 꼰대 소리 듣지 마시고. 아니 이거 외워야 되니까 우리가 시험에 날지 모른단 머리에는 말이야. 남잖아. 남네. 지평 로펌. 지평 로펌. 아들 딸이 있고 사위도 지평에 있어. 근데 지평에서 한화 에어로 뭐 이런 사건들이 법원에 갔잖아 지금. 이를테면 뭐 유상증자하고 이런 거. 그 이전에도 뭐 M&A 관련된 것들이 뭐 있어요. 있고 명태균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 조이대가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제척돼야 되고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데 그 뭐 인터뷰한 거 보면 자기는 뭐 회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따져봐야 돼. 그래. 그리고 뭐 당장 보면은 진은정 한동훈 와이프도 지금 김현장에 계시거든요. 그래요? 몰랐어요? 박진도 한덕수도 김은혜 남편도 뭐 다 김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은혜 남편이 김현장이에요. 네, 김씨 아니지만 여하튼 김현장에 있어요. 김현장 김현장이네.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야 그래야 사법개혁이 정말 됩니다. 전관 예우, 후관 예우 다
드러내야 된다. 일단 판결문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판사 임용도 지금 그 법조 10년 경력이 있으면 판사로 뽑아줘요. 네. 그래서 특히 김앤장이 제일 많이 들어가 판사로. 아, 그건 문제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김앤장 출신으로 판사하고 있는데 김앤장 변호사가 막 해. 그러면 나 어차피 또 김앤장 가야 되는데. 신경 쓰지 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서 지난 정권에서 법조 경력 10년을 5년으로 줄이자라고 국임당에서 막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이 막긴 막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김앤장뿐만이 아니라 로펌 다 합쳐서 100명이면 3, 40명이 다 5대 로펌에서 들어온단 말이야. 다 같은 한 통속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고. 이번에 사법 개혁 과정에서 이번에 동력이 처음으로 지금 확보가 된 상태니까 그건 맞는데 민주당이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다 또 듣고 그렇지. 보니까 야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 제대로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또 실제로 하기는 아니, 어렵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70명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호 기자 말을 들어보면 이 기득권 세력이 또 가서 법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옹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 거죠. 자기네 밥그릇이에요. 거기다 그러네. 물을 못 푸는 거지. 근데 그게 실체가 뭐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런 게 그것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네. 다 그 합법이라고 하는 외피를 두르고 있고 네. 더구나 가장 문제되는 게 한덕수 같은 경우에 김앤장이 되게 오래 있었고 회의 4번 참가하는 비용으로 20억인가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게 사실은 일반인이 하면 다 변호사법 위반이야. 아유. 근데 변호사들이 전 행정 관료를 고용해서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면 합법이야. 그런 문제도 우리가 차지해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손대 살 길이 멀어요. 너무 멀다. 너무 우리가 멀다. 사법개혁하면 주로 검찰개혁만 떠올리거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 법원개혁, 법조 전체 생태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연결되니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니 검찰이 아무리 쓰레기라도 사법부만 제대로 서 있으면 문제될 거 없거든. 바로 잡을 수 있지. 맞아요, 그런데 뭐 맞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거는 뭐 요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야 요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워서 네. 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제대로 알게 됐네요. 이상호 기자님이 아주 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아유. 그 웃기려고 안 하면 안 돼. 아니, 왜 여기만 오면 웃기려고 해. 웃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카메라 안 잡혀서 다행이지. 여러분한테 일러드릴게요. 방금 요구했어요. 아이고. 한번 잡아주세요. 왜 그래 여기만 오면. 좋으니까. 좋아서요. 채우기. 네. 알겠습니다. 어쩌다 저래 됐냐 그래. 자, 우리 이상호 기자님 정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이따가 나오는 봉지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장인수 뭐 이런 이명수 이런 기자분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괴짜 기자로. 그 전신이 이상호 기자야. 완전 괴짜 기자라고 해가지고 저거 아이고 저거 뭐라고. 근데 네. 김앤장이랑 긴 시간을 이렇게 대립해오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지. 네. 네. 자, 우리 이상호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